오늘도 매우 중요한 개념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위에 화면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나와 있는 부분 눈에 보이시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부분의 개념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최대와 최소라고 하면 상당히 거부감을 들거나 어려운 거다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사실은 대수적, 즉 계산적으로 물론 답을 구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기하적 그래프로 눈에 보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쉬워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따라올 수 있을 거니까 오늘도 잘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얼굴 안녕하고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최대 최소라는 말부터 이해할 텐데 최대와 최소라는 말을 모르는 친구들은 없겠죠? 없겠을 겁니다. 예, 최대값 하기 쉬워서 써야 되니까. 자, 최대값이라는 게 뭐겠어요? 예, 영어로 굳이 저 영어를 많이 써갖고 예, 맥시멈이죠.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해서 그냥 쉽게 이해해서 어렵게 생각하자면 최대값이 뭐예요? 가장 큰 값이죠. 예,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최대값이란 건 가장 큰 값이다. 그러면 최소값이라는 것은 최소값이라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미니멈이겠죠? 쉽게 말하면. 제가 요새 사실은 맥시멈 미니멈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가장 큰 값이니까 요번엔 반대로 뭐예요? 가장 작은 값이겠죠. 뭐 이 개념을 보고 와 개념이 너무 어렵잖아 이해가 안 돼 뭐 이런 분 없으시겠죠. 그래서 가장 큰 거랑 가장 작은 값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찾아야 되느냐 사실 요 부분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건데 제가 사실은 맥시멈과 미니멈을 구할 때 어떤 걸 주로 좋아하냐면 제가 어떤 부분을 제일 좋아하냐면 사실은 여기서 문제 합니다. 문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찾는 것을 매우 좋아해요. 그래프에서 도대체 최대 최소를 무엇을 찾느냐 이거 시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전혀 배우지 않은 함수에서도 최대 최소를 발견할 수는 있다 정도까지는 이해시켜 드릴게요. 자, 좌표평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보지 않은 함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뭐 이렇게 생겨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뭐 이렇게 내려가는 애가 있다고 쳐요. 자, 여기 처음 보는 애죠. 이 친구를 y는 fx라는 새로운 함수라고 놓겠습니다. 선생님 저 이거 배운 적이 없는데요. 맞아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저도 가르쳐 준 적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어요? 최대값과 최소값이 적어도 여기에 있겠다 정도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우선 이 함수가 어디서부터 알파라는 곳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디까지 당당당당당 여기 어디까지 베타까지 요런 fx라는 아이가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근데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되는 애들은 어떤 거냐? 큰 값과 작은 값에서 의미하는 게 요 녀석들이 의미하는 게 쉽게 말하면 y 값을 의미해요. y 값. y값. 잠깐만, y값이 가장 큰지 작은지를 그래프에서 확인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십니까? 가장 큰 거는 어떻게 하면 되세요? 가장 위에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됐나요?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값은 어디 있겠어요? 가장 밑에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잠깐만요. 이 그래프에서요. y를 기준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있는 이 축이 y축이죠? 잠깐만요. 그럼 여기 있는 건 x축일 거고. 잠깐 y축에서 가장 위에 있는 부분이 어디 같아요? 자, 여기 흰색 그래프에서 가장 위에 있는 거 찾아봐. 찍어봐. 눈으로 막 봐. 아, 쌤 어디서 제일 위에 있겠어요?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제일 위에 있는 거 눈에 보이십니까? 요 빨간색 좀 눈에 보이세요? 이 친구가 뭐라는 거예요? 이 친구의 y가 다다다다다 내려가가지고요. 요 친구가 뭐예요? 요 친구가 맥시멈 값을 가진다는 거죠. 선생님 그 값이 얼마예요? 라고 물으면 그건 나도 모르지. 안 구했으니까 내가 함수식이 모르니까 값까진 모르는데 이 빨간 점에 y좌표가 맥시멈 값을 가질 거다라는 거 정도는 압니다. 됐죠? 선생님 그러면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녀석이 x값이 얼마고 y값이 얼마인지 나 모르니까 그냥 임의로 설정을 해볼게요. 선생님 여기는 이 녀석 쭉 내려오면 이 친구 만약 x좌표가 p라고 하면 맥시멈 이렇게 설정하면 됩니까? 이 녀석의 맥시멈이라고 불리우는 녀석은 fp입니다 라고 설정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 이게 fp죠. 이게 맥시멈이에요. 네, 맥시멈인 거죠. 최소값은 어딘지 혹시 눈에 보이십니까? 최소값 제일 밑에 있으면 돼요. 밑에 있으면 돼. 왜? y값을 기준으로 우리 어떻게 판단하려고 했어요? 여기 있는 x축이 뭐예요? x값이 x축이 y는 0인 녀석이잖아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y값이 커지는 걸 거고 반대로 뭐예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y값은 작아질 거잖아. 당연한 사실이잖아. 그럼 제일 밑에 있는 애가 어디로 보여? 여기는 요 파란 점 눈에 보이시나요? 예, 요 파란 점이 제일 밑에 있잖아요. 선생님 그럼 이 친구 쭈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요 녀석의 y값이 결국에 미니멈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얘가 미니멈이에요. 여기는 요 y값이 미니멈인 거죠.
얼마냐고요? 그건 나도 몰라요. fx식을 보는데 값은 못 구하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또는 그래프를 내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맥시멈과 미니멈이 어디에 있을 거다 정도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눈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그럼 선생님 미니멈은 얼마예요? 베타를 넣었을 때 표현된 것 같죠? 다시 말해서 선생님 이 녀석의 미니멈이라고 불리우는 친구는 설마 f 베타의 값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요거죠.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아 선생님 그래프만 그릴 수 있다면 제가 그랬죠. 그래프로 최대 최소를 발견하는 게 훨씬 더 쉽다. 이해하기 편하다. 선생님 그래프만 그릴 수 있다면 제가 맥시멈과 미니멈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게 어렵지 않네요. 어렵지 않는다는 거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선생님 그러면 제가 다시 문제를 해가지고 문제 선생님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뭐 해요? 2차 함수라고 불리는 녀석에서의 맥시멈과 미니멈을 찾잖아요. 이 녀석의 맥시멈과 미니멈을 찾으려면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1번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잠깐만 지지난 시간이죠. 2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에 관련된 설명을 할 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선 뭐가 편하다 그랬죠? 어떤 게 편하다 그랬죠? 2번 표준형이라고 불리는 녀석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훨씬 편하다 그랬죠? 맞네. 표준형이 편하네. 근데 표준형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생각한다 그랬죠? 예, 완전 제곱식이라 그랬잖아요. 완전 제곱식이다. 그럼 내가 최대 최소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 조건은 뭐예요? 그림을 그려서 내가 눈으로 봐야 되니까 표준형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건 완전 제곱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 우선 선행됩니다. 아, 2차 함수에서 내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그런 꼴로 만들어내는 게 매우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확인해 보겠다는 거죠.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선생님 정말 그렇게 될까요? 근데 여기서 당연히 뭐가 나올 거냐면 어떤 특징한 규칙성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규칙성이라고 말을 해도 되고 어떻게 말을 해도 될까요? 성질 같은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단순하게 넣을 만한 것들. 잠깐만, 선생님 아직 잘 감이 오지 않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의 케이스가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범위입니다. 전범위라고 불리는 것은 전체 범위라는 거죠. 굳이 여기서 표현을 해드릴까요? 2차 함수에서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개는 전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법과 그 다음에 실제로 또 두 번째는 제한된 범위에서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실전에서는 사실은 전범위보다는 제한 범위에서 나오는 케이스를 많이 보시게 될 건데 우선 전범위를 먼저 이해해야만 제한된 범위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맥시멈 미니멈을 확인한다고 치고요. 전범위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을까? 표준형 혹시 기억하실까요? 생각해볼까? 자, 표준형 어떻게 생겼냐면 y는 일반적인 애 가지고 있습니다. a에 x 마이너스 p의 제곱에 플러스 q라고 형태로 생긴 녀석이 이차 함수입니다. 자, 잠깐만 이걸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래프 그리려면 뭐부터 체크하라 그랬어요? 뭐부터 체크할까요? 네, 당연히 여기는 a부터 체크하셔야죠. 왜? a가 뭔데요? 아래로 블록과 위로 블록을 결정하는 친구랬어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선생님 있잖아요. 이 친구가 만약에 플러스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차함 계수가 플러스가 되면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로 그려지겠죠? 세상에나 나가 빨간색으로 할 거야. 네,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로 그려지겠죠. 됐나요? 만약에 이 친구 a 값이 마이너스 부를 가졌다면 음수의 부를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위로 블록의 형태가 나타나겠죠. 이렇게 그래프가 생겼을 겁니다. 자, 지금은 전체 범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표현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 녀석 기억나십니까? 예, 요게 노란색으로 표현한 부분. 얘가 뭐예요? 2차 함수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주는 게 뭐냐? 꼭지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을 알아두는 게 매우 필요하다. 꼭지점 좌표가 얼마가 된다고요? 꼭지점 좌표가 p, q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요 친구, 그 다음에 요 친구가 뭐가 되겠어요? p, q겠죠. 다시 말해서 다다다다다 여기 x 값이 얼마냐고요? p고요. 다다다다다 얼마예요? 여기가 q겠죠. 물론 이 친구도 다다다다다다 p겠고요. 다다다다다다 여기가 q겠죠. x과 y 값이. 지금은 쌤 좌표 평면 안 그려요? 안 그려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 하고 싶냐면 개형입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겨먹지 않았을까?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서 이차함수 최대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미 나온 것 같은데요. 예, 나왔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에서 이차함수 최대수가 나왔어요. 선생님, 이차 함수입니다. 전범위예요. 잊지 마세요. 이차 함수에 맥시멈이란 i와 미니멈이란 i의 특징이 발견됐어요. 선생님, 이 친구가 어디에 있는지 알겠습니다. 저는 어디 있나요? 자, 빨간색만 보세요. 빨간색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애가 어디입니까?
이 친구가 제일 밑에 있죠. 선생님 혹시 이 친구 미니멈인가요? 예, 미니멈입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가 빨간색이 맥시멈인가요? 아니요. 여기 빨간색 맥시멈 아니에요. 맥시멈은 빨간색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선생님 왜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제가 그래프를 그리다 말아서 그런데 지금 주어진 게 전범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위로. 다시 해서 쌤 100이 제일 커요. 그럼 101도 있는데 그럼 101이 제일 커요. 그럼 102도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멈추지 않아요. 전체 범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맥시멈 뭐예요? 끊임없이 커져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맥시멈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미니멈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 중요한 건 이겁니다. 꼭지점에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차함수의 맥시멈과 미니멈이 어디에 존재한다고요? 꼭지점에 존재한다는 거죠. 잠깐 파란색을 보세요. 파란색에서는 보세요. 제일 위에 있는 애가 눈에 보입니까? 이 제일 위에 있는 애가 뭘 담당하겠어요? 이 친구가 맥시멈을 담당하는 겁니다. 미니멈은 존재하지 않아요. 미니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친구도 뭐야? 끊임없이 내려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멈추질 않아. 전체 범위니까 얘는 안 멈춰.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를 이렇게 넣으세요. 키워드는 선생님 전체 범위에서의 이차함수의 맥시멈과 미니멈은 어디에 있다? 꼭지점에 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꼭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차함수의 맥시멈과 미니멈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물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제가 키워드를 잡아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꼭지점이다라고 제가 말을 하고 다닐 건데 사실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냥 꼭지점이라고 해요? 아니죠. 꼭지점에 뭐죠? 꼭지점에 y좌표가 y좌표가 맥시멈이나 미니멈이 되겠죠. 자, 근데 빨간색과 파란색을 보시면 확연히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 친구 지금 노란 박스를 친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키워드를 제가 넣어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야, 이차함수의 맥시멈 전체 범위에서 맥시멈 미니멈 어디 있는 줄 알아? 꼭지점이야. 그럼 꼭지점을 구해야 돼. 꼭지점을 구하려면 뭐 할 수 있어야 돼? 표준형을 만들어야 돼. 표준형을 만들려면 뭐 해야 돼? 완전 제곱식을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케이스를 보시면 선생님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뭐냐면 자, 이차함수인데 최고차 한계수를 A라고 하면 선생님 A가 만약에 양수가 되면 다시 말해서 A가 양수란 말이 무슨 말일까? 아래로 볼록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 이 친구는요 미니멈이 존재해요. 됐죠? 자, 제가 앞으로 이런 기호 쓸 겁니다. 이자 거꾸로 쓰는 기호 이런 거만 쓸 겁니다.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자를 왜 거꾸로 쓰고 난리야? 이자가 아니고 수학 기호입니다. 이그지스트 존재한다. 즉 미니멈이 존재한다를 우리나라 말로 쓰면 기니까 수학 기호 써가지고 이그지스트 미니멈이 존재하는군요. 어디에 존재한다고요? 꼭지점에 존재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뭐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맥시멈은 존재해요? 존재 안 해요? 존재 안 해요. 왜 계속 커가거든. 그래서 이 친구 맥시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자 거꾸로 쓴 거에다가 제가 이렇게 선 하나 그으면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반대로 A값이 음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A값이 음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A값이 음수란 말은 뭐겠어요? 위로 볼록 파란색처럼 생겼겠죠?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미니멈이 존재하지 않겠죠. 왜? 계속 작아지니까. 그럼 맥시멈은 있어요? 없어요? 맥시멈은 있습니다. 맥시멈이 있는데 어디에 있다는 거죠? 꼭지점에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도 되는데 순차적입니다. 차례차례 해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우선 이차함수의 최대와 최소는 꼭지점이 있다. 전범위입니다. 지금 우리 전범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면 만약에 아래로 볼록이라면 미니멈만 있다. 위로 볼록이라면 맥시멈만 있다. 자,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내 머릿속에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찮아. 머릿속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눈으로 보게 하라고 제가 글자로 적어드리긴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게 머릿속에 넣어두기 제일 좋을까요? 요 그림 딱 넣어두시면 돼요. 요 그림을 미니멈이네? 맥시멈이네? 여러분들 그림으로 딱 요거 그림 두 개만 그려놓으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글들을 여러분이 달달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네? 됐어.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 쉽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쉬워요. 그러면 당연히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제한된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어렵거든요. 선생님, 제한된 범위가 무슨 뜻인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또 의심하실 수 있겠죠. 제한된 범위란 건 x의 범위가 모든 실수가 아니라 뭐 3에서부터 5까지 이렇게 다 제한이 돼버리는 거죠.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여기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제한된 범위에서 결론부터 합니다. 2차 함수의
맥시멈과 미니멈이라는 친구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구하는 건 나중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머릿속에 키워드를 넣고 있는 거라서 구하는 건 나중 문제고, 제한된 범위는 어디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나 이거 결론 알아. 어딨냐면 얘네들은 꼭지점에 있어. 꼭지점이나 또 제한된 범위니까 어딨냐면 경계값에 있어. 이렇게 저는 키워드를 넣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죠. 제한된 범위에서는. 자, 이렇게 제가 네모 박스 친 부분의 메인 키워드입니다. 이런 거구나. 물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꼭지점과 경계값의 뭐죠? y좌표입니다. y좌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길게 해놓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는 게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이 참수의 제한된 범위라는 꼭지점과 경계값이 있구나.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의심을 가질 수 있겠죠. 꼭지점과 경계값 y좌표 무슨 말이야? 자, 그러면 아래로 블록과 위로 블록이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아래로 블록해 있습니다. 당당당당당당당 점선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 뭘까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자, 이런 이차 함수가 하나 있다고 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점선으로 표현한 부분은 무슨 의미겠어요? 이 친구가 제한된 범위니까 이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는 게 아니야. 딱 일정 부분만 그릴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 범위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몇 개가 있을까를 살펴보면 지울게요. 지울게요. 너무 잘못 그려서 됐다. 자, 갑자기 지우는 논리를 잠깐 했습니다. 왜냐면 여기다 그리면 안 되거든. 쌤이 딴 데다 그려야 되거든. 자, 당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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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죠? 이상한 소리 내고. 그래서 실제로 수업할 때도 이렇게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제한된 범위를 눈으로 볼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보겠다는 거죠. 쌤, 왜 자꾸 그림만 그려요? 그림을 그리면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편하거든요. 케이스가 총 몇 가지가 나타날 거냐면 7개가 나타납니다. 되게 디테일하게 하면. 사실 근데 7개까지 나눌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더 복잡해. 그냥 여러분들이 뭐 3개, 5개 정도만 하셔도 상관없는데, 자, 그래서 한동안 심심할 겁니다. 자, 뭐 음악이라 넣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쌤 그런 거 잘 안 하죠. 자, 요렇게 7개를 그려야 돼서 힘듭니다. 요렇게 그리고요. 몇 개 그렸니? 5개 그렸니? 자, 2개 남았다. 힘내. 수학생 힘내. 힘이 났어요. 조금만. 자, 7개가 있습니다. 자, 포커스를 어디다가 맞출 거냐면요. 전범위에서의 최대 최소는 어디 있었다고요? 지금 아래로 보니까 지금 뭐예요? 미니멈 어디 있어요? 사실은 여기는 요 노란색 얘가 뭘까요? 꼭지점이죠? 꼭지점을 다 그려보겠습니다. 왜냐면 범위를 설정할 때 케이스를 어떻게 나눌 거냐면 제가 어떻게 나눌 거냐면 꼭지점이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로 나누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색깔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잘 안 보일 텐데 검은색 한번 잠깐 할게요. 자, 요렇게 요 범위까지만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보이실까요? 안 보이죠? 흰색으로 요건 좀 흰색으로 해야 되겠다. 요렇게 요 부분. 다시 말해서 여기 알파에서부터 어디까지? 베타까지 요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프 여기까지만 그려지는 거죠. 선생님 그럼 잠깐만요. 너무 안 보이죠? 색깔을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색깔이 너무 안 보여서 제가 그냥 동일한 색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파란색으로 해드릴게요. 파란색. 세상에 초록색 그려놓고 파란색이래. 초록색입니다. 그래프를 여기까지만 그리는 거죠. 어디서부터?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만. 여기서 최대 최소가 눈에 보입니까? 최대는 빨간색, 최소는 파란색으로 표현할게요. 최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봐도 이 친구가 뭐예요? 맥시멈 같지 않습니까? 쌤, 여기 맥시멈이에요. 왜요? 제일 위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쌤, 여기 파란색. 얘가 누가 봐도 뭐예요? 제일 밑에 있죠? 얘가 누가 봐도 뭐예요? 미니멈, 최소값. 눈에 보이잖아요. 맞네. 값이 얼마인지 나도 몰라요. 굳이 첫 번째 케이스가 예쁘게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맥시멈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여기 주어져 있는 이 그래프들을 우리가 다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자, y는 fx라는 형태의 2차 함수라고 표현하면 선생님, 최대값은 구했습니다. 최대값은 얼마냐면 얼마인지 모르지만 f 알파일 겁니다. 그 다음에 최소값도 구했습니다. 최소값은 f의 베타입니다. 이렇게 됐죠? 네. 됐나요? 잠깐만, 케이스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케이스부터 살펴볼게요. 이제 이런 거 할 거예요. 선생님, 자, 잘 따라와요. 요렇게 출발해서 여기서 멈추는 거죠. 됐죠? 색깔 좀 진하게 해드릴까요? 요렇게. 눈에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 거냐면 요렇게. 됐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 거냐면 요렇게. 됐죠? 요 부분은 뭐냐면 같은 값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보이시나요? 지금 좀 그림을 크게 그려드려야 훨씬 예쁜데 지금 이게 온라인이라 칠판이면 제가 큼직큼직하게 한 번에 보여드리겠는데 잘 안 보이죠 사실은. 근데 한번 이제 요 7개 케이스 말고 다른 형태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한번 추리해 보세요. 없을걸? 요 7개를 제외한 또 다른 그림은 절대 그릴 수 없을 것이야. 왜? 이게 전체거든. 기준을 뭐로 보시냐면 꼭지점을 기준으로 보시는 거죠. 오른쪽에서 점점 여러분 기준으로 왼쪽이겠죠. 왼쪽에서 점점 어떻게 되겠어? 오른쪽으로 지금 범위가 바뀌는 게 눈에 보이시죠? 최대 최소를 찾는 게 어려울 리가 없잖아. 왜? 선생님 최대 여기 있습니다. 요 빨간색 최대입니다. 여기가 최대죠. 그 다음에 여기가 얘는 같은 값이니까 뭐 두 개 똑같은 값이겠죠? 됐죠? 세상에 빨간색 해야 되는데 색이 안 바뀌었어. 잠깐만 미안. 아이쿠 빨간색으로 바뀌어야 돼. 잠깐만요. 오늘 자, 오 세상에 죄송합니다. 잠깐만 다시 할게요. 요렇게 하고요, 요렇게 하고요, 요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실수가 많네요. 빨간색 되라. 빨간색이다. 여기 최대죠? 그 다음에 여기가 최대죠? 됐나요? 여기는 같은 값이니까 여기는 둘 다 최대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긴 최대 어디 있어요? 제일 위에는 찾아. 뭐 최대값 찾는 거 어렵잖아. 제일 위에는 찾으면 돼. 이게 뭐예요? 이 빨간색 표현된 게 뭐예요? 맥시멈인 거죠. 미니멈 찾아봐. 미니멈. 제일 밑에 있는 거 찾아봐. 제일 밑에 있는 거. 여기 노란색을 섞이겠다.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겠다. 그죠? 그 다음 또 어디 있어요? 또 여기겠다. 그죠? 그 다음 또 어디 있어요? 또 여기겠다. 그죠? 잠깐만. 되게 신기한데? 여기겠다. 그죠? 됐나요?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 하나 혹시 눈에 보이십니까? 신기한 거? 지금 지금 여기 있는 상태를 살펴보신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5가지 케이스에서는 되게 특이한 점이 발생합니다. 뭐가 발생하나요? 혹시 뭔가 보이시는 거 있을까? 여기 파란색 5개의 영역에서 얘는 뭐냐면요 선생님 여기 5개 특이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니멈의 값이요 얘가 뭐가 되죠? 꼭지점의 값이 됩니다. 꼭지점의 y좌표가 뭐가 되죠? 미니멈이 됩니다. 오 그렇네. 꼭지점의 y좌표가 미니멈이 되네. 왜 그럴까? 왜? 꼭지점이 제일 작은 애거든. 이차 함수를 통틀어서 제일 작은 값인 거든.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면 제한된 범위에 꼭지점이 들어가는 순간 무조건 그 친구가 미니멈이나 맥시멈 돼버린다는 소리입니다. 잠깐만 중요한 사실을 알아버렸다. 선생님 이거는요 어떤 사실을 우리가 추리할 수 있냐면 제한된 범위 안에 꼭지점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매우 중요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준다는 거죠. 왜? 만약에 여기서 꼭지점이 포함된다라고 하면, 선생님 꼭지점이 포함된다고 하면, 이 꼭지점의 y좌표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맥시멈이나 또는 미니멈의 값을 가진다는 거죠. 무조건 가진다는 겁니다. 왜요? 제일 작은 값이니까. 아니면 제일 큰 값이니까. 맞네. 그런데 지금 여기 최대값은 계속 바뀌는 거 눈에 보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출발의 결론부터 얘기할 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2차 함수의 맥시멈과 미니멈은 꼭지점 아니면 경계값에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림 보세요. 경계값 또는 꼭지점이 아닌 상태에서 맥시멈 미니멈을 가진 게 있는지 보세요. 아닙니다. 무조건 보입니다. 보이시죠? 그죠?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제일 두 번째 케이스 흰색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여기는 두 개. 요렇게 요 두 개. 요 두 친구들만 보세요. 얘네들은 뭐예요? 어디 있습니까? 경계값에서만 뭐예요? 최대 최소가 나타납니다. 왜? 꼭지점이 포함이 안 됐거든. 이 두 개의 그래프는. 요 두 개의 녀석은. 그죠? 근데 지금 파란색 이 5가지 케이스는 뭐예요? 미니멈은 꼭지점이지만 뭐예요? 맥시멈은 뭐가 되죠? 맥시멈은 경계값에서 나타나게 되죠. 됐나요? 왜 이래요? 예, 나타나게 되죠. 아, 그렇네. 잠깐만. 그러면 대충 여러분들이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될지가 대충 보이는 거죠? 보이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요. 아까 전에 했던 전범위사와 사실은 같은 케이스를 가집니다. 우선 2차 함수를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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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지점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럼 두 번째,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뭉게뭉게해서 나름의 룰을 한번 정해보도록 할까요? 자, 요 그림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살짝 올라갈 거다. 살짝 요 그림을 보여주고 해야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선생님, 1번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근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예, 표준형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표준형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은 적어도 뭐 해야 되겠어요? 완전제곱식 형태로 예, 식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완전제곱식 형태로 만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완전제곱식 형태 만들었죠. 그 다음 뭐 할까? 그러면 제한된 범위에 예, 꼭지점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잠깐만,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포함됐다, yes. 만약 꼭지점이 포함됐다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내느냐? 선생님, 그러면 또 yes라고 하면 yes가 있겠고 no가 있겠죠? 포함 안 됐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잠깐만, 여기서 하나 더 찾아야 되겠다. 왜?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됐나요? 왜냐면 최대 최소가 바뀔 거니까. 지금 현재는 아래로 블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yes다. 꼭지점이 포함됐다. 그러면 결론 났습니다. 미니멈은 무조건 뭐냐? 미니멈은 꼭지점이다 라고 나와버린 겁니다. 그럼 맥시멈은 뭐냐? 맥시멈은 경계값 중에서 경계값 중에서 큰 놈 중에 경계값 두 개 있을 거니까 그 중에서 큰 놈이 뭐 맥시멈이겠지 뭐. 만약에 아니다, 꼭지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 뭐예요? 미니멈이든 맥시멈이든 다 어디에 있다고요? 네, 경계값에 있겠습니다. 됐나요? 요거 이해하시겠나요? 근데 선생님, 그러면 일일이 대입해가지고 비교해봐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비교해보면 되죠. 비교해보면 되죠. 그런데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 이 초록색으로 표현한 뭐 이렇게 외우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어드린 거 아닙니다. 머릿속에 그냥 넣어두라는 거. 이런 흐름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제가 하는 거지 외우라고 적어드리는 거 아니에요. 외우지 마요, 이런 거. 차라리 머릿속에 넣어두고 싶으시면 뭘 머릿속에 넣어두느냐, 여기는 이 그림을 넣어두세요. 여기는 이 그림들. 아, 그래, 여러분 심심할 때 그림 그려보세요. 그림 그려서 여기가 최대고 최소인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 맥시멈을 구하는 것도 분명히 뭔가 특이한 성질을 통해서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얘를 바로 구할 수 있느냐. 예, 이차함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 대칭축에 의해서 의해 어떻게 된다? 완벽한 좌우 대칭형 함수라는 거. 요 성질에 의해서 뭔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대칭축은 뭐라 그랬죠? 꼭지점의 x좌표를 지나가는 선이라 그랬죠? 자,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자, 올라온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EX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 실제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fx라는 애가 있는데, 2차 함수가 있는데 어떤 2차 함수냐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우선 아주 그냥 쉽게 드릴게요. x-2의 제곱에 플러스 1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1에서부터 4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의 뭘 구하는 거냐, 맥시멈과 미니멈을 찾고 있어요. 이런 문제인 겁니다. 잠깐만요.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풀 거냐면요, 가장 기본적인 최대 최소 문제 형태예요, 이 친구가. 왜냐면 자, 1에서부터 4까지라는 제한된 범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여기 나와 있죠. 그럼 어떻게 풀 거냐? 저 이렇게 풉니다. 그래프 개형이니까 사실 좌표표면을 안 그려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시켜줘야 되니까 제가 좌표표면 그려놓고 출발할게요. 좌표표면 그리기 시작합니다. 좌표표면이 있습니다. 자, X축, Y축을 만들어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내가 뭐 할 거냐면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 확인할 거거든요.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잠깐만요. 꼭지점 좌표를 확인합니다. 눈에 보이실까요? 꼭지점 좌표가 얼마인 것 같죠? 찾아봐. 꼭지점 좌표가 얼마죠? 2,1인 것 같죠? 여기가 2가 같고요. 여기가 1 같습니다. 해서 요 점이 뭐가 될 것 같죠? 꼭지점 좌표가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제가 뭐 확인할 거라 그랬죠? 여기 1이라는 아이가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친구가 얼마 같아요? 플러스 값을 띄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겠죠? 플러스 값을 띄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이 친구 아래로 블록인 친구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점선으로 좀 표현하겠습니다. 지금 그림 막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그리는 겁니다. 자, 점선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뭐 할 거냐면,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할 겁니까? 꼭지점이 여기 주어져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볼 거잖아요.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왜? 꼭지점 x좌표가 뭐야? 2잖아요. 2.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선생님. 미니멈 구했어. 여기는 이 친구가 그냥 뭐야? 미니멈이야. 왜 들어가 있어?
1과 4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는데 꼭지점 좌표 2가 들어가 있잖아요. 범위 안에 들어갔잖아. 그럼 얘가 미니멈인 거지. 쌤, 미니멈은 구했어요. 미니멈은요, 꼭지점의 y좌표인 1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맥시멈은 무슨 수로 구할 거냐? 경계값을 실제로 다 해서 할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성질을 알고 있느냐? 2차 함수는 꼭지점을 지나가는 이 선에 대해서 완벽한 좌우 대칭령 함수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꼭지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최대나 최소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 꼭지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멀어진다는 표현 좀 어색하긴 한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잘 봐요. 선생님 여기 2에서 1이라는 녀석 여기 있을 거잖아. 왼쪽으로 한 칸 갔어. 그 다음에 3, 4, 4니까 여기가 한 칸 오른쪽 가면 3이죠. 한 칸 오른쪽 가면 4죠. 자 보세요. 꼭지점의 좌표인 2인 녀석에서부터 얘는 한 칸 왼쪽으로 갔고요. 3하고 4는 뭐예요? 오른쪽 두 칸 갔잖아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것 같아요? 그래프가 위로 올리면 다다다다 올라가가지고 맞나? 자 그래봐. 요렇게 그려지겠죠. 됐나요? 잠깐만 색깔 살짝 바꾸 좀 너무 약하네. 요렇게 그려지겠죠. 보시나요? 어느 놈일 것 같아요? 맥시멈 어디 있니? 누가 봐도 이 친구가 더 위에 있는 거 눈에 보이시죠? 왜? 완벽한 좌우 대칭령 함수인데 똑같이 좌우로 움직인 게 아니잖아. 오른쪽으로 더 많이 갔잖아. 그리고 꼭지점에서 더 멀어졌으니까 더 위에 있겠지. 다시 말해서 뭐예요? 맥시멈은 뭐가 된다고요? 맥시멈은 F4 값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미니멈 가공 값도 사실은 뭐예요? F2 값인 1이 되겠죠. 쉽게 말하면. 됐죠? 개념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성립이 돼요. 개념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실전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긴 하는데 실전 문제를 풀어보셔야 제가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를 하시겠죠. 근데 사실 요 수업의 제일 중요한 요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키워드 넣는 겁니다. 키워드 넣는 거. 그래서 얼굴 짜라란. 자, 얼굴이 나왔단다. 이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을 온라인을 한 거 진짜 좀 그렇네요. 안타깝습니다. 이겁니다. 전범이라면 이 참수가 전범이야. 전범이라면 그냥 최대 아니면 최소 둘 중에 하나만 있어. 둘 중에 하나만 있어. 그걸 무슨 수로 결정하지?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결정하면 돼. 왜요? 그림 그려보면 되잖아요. 그림 그려보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위에 있는 게 최대고 밑에 있는 게 최소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순간 최대 최소가 나와요. 그럼 이제 실제 문제는 제한된 범위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 제한됐다? 범위가 제한됐다? 그러면 1순위가 이겁니다. 꼭지점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 있지 않느냐예요. 왜?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는 꼭지점 아니면 경계값에만 있거든. 자, 선생님 전 머리 아파요. 이런 거 머릿속에 못 넣겠어요. 그러면 경계값 2개 하고 꼭지점하고 총 3개 있죠. 다 구한 다음에 큰 놈이 맥시멈이고 작은 놈이 미니멈이야 사실은. 근데 내가 조금 더 하고 싶잖아. 꼭지점과 경계값을 구해야 되나 보네. 어떻게 하지? 예, 범위는 똑같아요. 완전 조금씩 만들어내고 그림 그려보고. 됐나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경계값에서 내가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꼭지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녀석이 최대와 최소를 가지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개념을 주로 했기 때문에 아직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들으시고 실제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연결을 좀 시켜야 여러분들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개념 부분 이 부분만 조금 하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문제를 뭐 거꾸로로 할지 아니면 정규할지는 제가 좀 고민 중이긴 한데 우선은 2차 함수 최대 최소가 이렇게 성립한다까지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안녕.